못다한 귀향. 제2화. 해방의 봄은 짧았소. 속초의 봄은 언제나 조금 슬펐습니다.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두 번째 일기장. 표지를 넘기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와 세월과 아버지가 끝내 말하지 못한 것들의 냄새였습니다. 첫 줄이었습니다. 8.15. 해방이요. 마침표가 없었습니다. 느낌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8.15. 해방이요. 그 세 글자에 아버지는 15해의 무게를 담으셨던 겁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아침에야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15살이었다는 것을. 제 아이가 지금 15입니다. 제 아이는 매일 아침 늦잠을 잡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 나이에 아버지는 어무이 손잡고 남의 밭을 갔습니다. 해방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15살 아버지가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를. 그리고 이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1945년 8월 15일 8.15.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청진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오기 시작한 건 정오가 지나서였습니다.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35년 만에 이 땅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어무이가 우셨습니다. 아버지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무이가 운 건 그날이 처음이었소. 적어도 내 앞에서는. 나는 어무이가 우는 것을 처음 봤소. 무서웠소. 그런데 울면서도 이상하게 좋았소. 어무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소. 어린 덕수가 물었습니다. 어무이, 해방이 뭐요? 어무이는 대답 대신 덕수를 꽉 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무이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덕수는 그 등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15살 아이의 손이 어른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해방 다음날 새벽, 아버지는 혼자 야마모토 밭으로 갔습니다. 가야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이 그리로 갔습니다. 아버지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땅 냄새가 달랐소. 어제는 야마모토 땅 냄새였는데 오늘은 그냥 흙 냄새였소. 그게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소. 같은 흙인데, 같은 냄새인데 왜 그렇게 달랐는지 나는 지금도 설명할 수 없으오. 그저 내 것이라는 느낌이었소. 처음으로 이 땅이 내 것이라는 느낌. 밭 가장자리에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어무이에게 가져다 드리기 위해. 해방이 된 첫 아침의 첫 번째 진달래였습니다. 해방이 되면 아바이가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일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방됐으니까 이제 아바이가 오시겠구나 싶었소. 징용 간 사람들 다 돌아오겠구나 싶었소. 그리고 어무이랑 셋이서 다시 살 수 있겠구나 싶었소. 그 생각이 아버지의 마지막 순진함이었습니다. 어무이는 매일 저녁 아바이 밥그릇을 차리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그릇은 항상 3개였습니다. 어린 덕수가 물었습니다. 어무이, 아바이 언제 오셔? 어무이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국그릇을 천천히 놓으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 일기에 이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무이가 손 떠는 걸 봤소. 모르는 척했소. 그때 나는 알았소. 아바이는 안 오신다는 것을.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1945년 9월 북위 38선 이북은 소련이 막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그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읍내에서 소련군 트럭을 처음 봤습니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처음 보는 군인들이었소. 눈 색깔이 달랐소. 두려웠는지 아닌지 그때는 몰랐소. 그냥 또 다른 군인들이 왔구나 싶었소.
이웃 남자가 말했습니다. 들었소? 38선이라는 걸 긋는다 하오. 북쪽은 소련이요. 어린 덕수가 물었습니다. 38선이 뭐오?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도 몰랐으니까요. 38선이 뭔지, 그 선이 평생 넘지 못하는 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38선.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긋는데 5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선이 갈라놓은 것들을 우리는 지금도 다 알지 못합니다. 형 덕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이듬해부터였습니다. 아버지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이 무언가를 읽고 있었소. 보여달라 하니까 얼른 숨기더오. 나는 그게 뭔지 몰랐소. 형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소. 뭔가 달아올라 있었소. 그게 좋으면서도 왠지 무서웠소. 해방 이후 북쪽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세력이 권력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처음 듣는 말들이 마을마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살 형 덕만은 그 말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이 저렇게 웃는 얼굴을 오래간만에 봤소. 형은 뭔가를 믿기 시작한 것 같았소. 나는 그게 좋으면서도 왠지 더 무서웠소. 어린 덕수가 물었습니다. 어무이, 형이 요즘 왜 저래요? 어무이는 오래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수야, 형한테 뭘 물어보지 말라오. 알겠소? 어린 덕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요? 어무이가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세상이 그래. 어무이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를. 아바이 김봉철, 사할린 탄광징용, 1935년에 끌려가신 분, 해방이 되어도, 1946년이 되어도, 1947년이 되어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소련 치하에서 사할린의 조선인들은 그냥 남겨졌습니다. 귀환선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해방이 되어도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부터 팝상의 그릇이 2개가 되었습니다. 어무이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일기에는 딱 한 줄이 있었습니다. 어무이가 아바이 밥그릇을 치웠소. 그 후로 아바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소. 그러나 밤마다 혼자 우셨소. 1948년 봄, 북쪽과 남쪽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38선은 이제 선이 아니라 벽이었습니다. 아버지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이 달라졌소. 사람들이 달라졌소. 같은 마을인데 서로 눈치를 봤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건 18살도 알 수 있었소. 형 덕만이 덕수에게 처음으로 직접 말을 했습니다. 덕수야, 이제 곧 남쪽이랑 완전히 갈라질 것 같소. 어린 덕수가 물었습니다.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형 덕만이 대답했습니다. 왔다 갔다 못하게 된다오. 어린 덕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영영요? 형 덕만이 말했습니다. 형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소. 할 일이 있소. 어린 덕수가 말했습니다. 형도 같이 가면 되잖아요. 형 덕만이 말했습니다. 형은 못 가. 그런데 너는 기회가 되면 남쪽으로 가라오. 어린 덕수가 말했습니다. 난 형 없이 안 가요. 형이 덕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형 덕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야 해, 덕수야. 어무이 모시고.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 어린 덕수가 대답했습니다. 응. 형 덕만이 말했습니다. 그 말 평생 잊지 말라오. 그것이 형 덕만과 나눈 마지막 긴 대화였습니다.
아버지 일기에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아버지가 눈을 뜨니 형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린 덕수가 물었습니다. 어무이, 형 어디 갔어요? 어무이는 돌아보셨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밤새 우셨던 것입니다. 어무이가 말했습니다. 일 나갔소. 어린 덕수가 물었습니다. 이 이른 새벽에요? 어무이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덕수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 덕만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무이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일기에는 딱 두 줄만 있었습니다. 형이 갔소. 어디로 갔는지 모르갔소.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저는 큰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김덕만, 1927년생, 함경북도 청진 출신, 1948년 어느 새벽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 저는 이 사람의 존재를 이 일기장을 읽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너무 아파서, 아니면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셔서,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950년 6월. 그 날짜가 뜻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아버지는 그때 20살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줄을 읽었습니다. 전쟁이 왔소. 그것이 세 번째 일기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이 없으셨는지를. 15세 해방을 맞으셨지만 기쁨은 짧았고, 16세 소련군이 들어왔고, 17의 아바이가 돌아오지 않으신다는 걸 아셨고, 18의 형이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혼자 사귀며 살아오셨던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형 덕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화 예고. 제3화. 전쟁이 왔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쪽에서 포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20살이었습니다. 청진에 계셨습니다. 어무이와 단둘이 사시던 집이었습니다. 형은 이미 없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땅도, 사람도, 가족도. 어무이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던 길, 흥남 부두까지의 먼 길,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일기에 쓰셨습니다. 그러나 쓰다가 멈추신 대목이 있었습니다. 흥남 부두. 그 페이지는 얼룩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다음 화. 제3화. 전쟁이 왔소.